결과를 먼저 빠르게 볼게요. 그래서 전체 모습을 본 상태에서 디포메이션을 보면 이제 가장 위에 게 본디드, 두 번째 게 노 세퍼레이션, 세 번째 게 frictionless, 그리고 밑에 게 이제 rough고요. 그냥 이렇게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를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스케일이 1로 트루 스케일로 바꿔주시고요. 일단 애니메이션 한번 해볼게요. 밑에서 저는 기본 세팅에서 요 4초로 해놓고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일단 본디드를 보시면 지금 요 가운데가 지금 붙어있는 게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. 그쵸? 본디드는 두 개 딱 붙어있는 조건을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, 그리고 두 번째 노 세퍼레이션은 보시면 이것도 거의 본디드랑 유사하게 가운데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노 세퍼레이션은 슬라이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슬라이딩은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큰 거리의 슬라이딩이 아니라 그 미세하게 그 컨택 면에서만 발생하는 슬라이딩이고, 근데 거의 컨택 그 면적이나 상태 변화는 없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frictionless 보시면 처음 위치에서 점점 왼쪽으로 슬라이딩 되면서 상대적인 거리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frictionless는 두 접촉 사이에 마찰 없이 요 컨택 위치가 변하고 컨택 면적이 변하는 걸 표현해주는 비선형 컨택입니다. 그리고 밑에 러프를 보시면 러프도 보시면 이제 처음 위치에서 점점 이 컨택면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대신 러프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찰이 굉장히 큰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슬라이딩인데 마찰 없이 그냥 그렇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밀리는 슬라이딩 없이 딱 맞물려서 이동이 되는 이런 걸 표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거동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해서 디포메이션을 봤고요.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한번 봐볼게요. 이 값은 그냥 보실 필요 없고 거동이 어떤지만 보시면 지금 위쪽에 두 개 보면은 이 컨택이 이루어진 부분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는 게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에서도 스트레스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붙은 상태에서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. 요 노 세퍼레이션도 거의 유사하도록 나타나게 됩니다. 아주 미세한 차이만 나타나게 돼요. 대신에 이 밑에 두 개를 보시면 이쪽에 어떤 스트레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프릭션러스 컨택이기 때문에 어떤 마찰력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이 슬라이딩 되기 때문에 어떤 아래쪽 빔 모양의 구조물에서는 스트레스가 발생 안 하는 걸 거의 순수한 밴딩처럼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아래쪽 러프를 보시면 이게 그 고정이 아닌데도 지금 이쪽에 스트레스가 몰리는 거는 그 좌우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없이 그냥 딱 맞물려가는 누르는 힘에 의해서만 지금 접촉면이 변하기 때문에 아래쪽에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트레스 경향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제 이 컨택들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고요.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우클릭하셔서 인설트 가신 다음에 컨택 툴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. 그러면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어떤 컨택에 대해서 내가 결과를 볼 거냐 요걸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하나씩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본디드 컨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폴더 밑에 보시면 이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고요. 우클릭하면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슬라이딩 디스턴스만 넣어서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택 툴을 우클릭 하신 다음에 듀플리커트를 누르면 똑같이 복사가 되게 되고요. 오른쪽에서 여기서는 두 번째 노 세퍼레이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각각 우리가 해석한 해석 타입별로 이거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됐고요. 이제 evaluate or result 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보고요. 첫 번째로 이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스테이터스를 보시면 지금
이쪽에 over constraint, far, near, sliding, sticking 있는데 이 far, near은 오픈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sliding과 sticking은 접촉이 되어 있는 클로즈 상태에서 접촉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 본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색깔로 가운데는 주황색 이렇게 색깔로 볼 수 있고 프로브를 누르신 다음에 찍어 보시면 이 3번이 이 스티킹입니다. 스티킹인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far랑 near은 오픈되어 있는데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나눠지고 그리고 슬라이딩은 붙어 있지만 슬라이딩이 가능하면 슬라이딩으로 나타나게 되고 슬라이딩이 가능하지 않고 딱 붙어 있는 상태다. 그러면 스티킹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컨택은 본디드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스티킹이 발생하게 되고요. 근데 보면은 딱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갭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스티킹이고 어디까지가 슬라이딩이고 어디까지 near, far 이런 걸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할 그 파라미터는 요 본디드 컨택에 가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핀볼 리전이라는 걸로 그 부분이 결정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핀볼 리전을 크기를 보기 위해서는 Initial Information 다시 가시면 처음에 이 본디드 컨택에 제일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 핀볼 그 리저팅 핀볼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100분의 2.4mm만큼의 핀볼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본디드로 보겠다. 이렇게 해서 영역이 결정되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이 구간도 그 핀볼 안에 있는 구간만 저희가 이 스티킹으로 본디드 컨택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저 여기서 핀볼 리전을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거에 따라서 이 면적이 달라지게 돼요. 이 면적이 달라지고 이 스티킹으로 나타나는 이 면적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컨택 이 툴을 이용해서 과연 지금 붙어 있다고 나타나는 이 거리 면적만큼이 내가 의도한 그 붙어 있는 걸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너무 넓으면 저 핀볼 리전을 줄이고요. 너무 적으면 핀볼 리전을 늘려서 이 컨택되는 이 스티킹 되는 면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거는 요 슬라이딩 디스턴스인데 슬라이딩 디스턴스는 이제 컨택면이 만들어진 다음에 얼만큼 슬라이딩 되는지 이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스티킹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이게 0으로 나타나진 않고 컨택 이 엘리먼트 크기와 컨택 사이에 정해지는 어떤 스티프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미세하게 값이 나타나게 되고요. 이 값들을 제가 다른 컨택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값이 좀 작은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노 세퍼레이션인 걸 보면은 지금 가운데 면이 이렇게 이제 옅은 주황색이라서 2번인 걸 보실 수 있죠. 그럼 2번은 여기서 슬라이딩이라는 거고요. 그래서 노 세퍼레이션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슬라이딩이긴 한데 아주 작은 미세한 슬라이딩만 허용하게 되고요.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스티킹이 아닌 슬라이딩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슬라이딩 디스턴스도 보면 지금 이제 미세한 정도가 여기서는 이제 0.01로 결정이 됐어요. 그래서 아까 봤던 슬라이딩 양은 1000분의 1인데 이 노 세퍼레이션은 100분의 1만큼 슬라이딩이 되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노 세퍼레이션에서 결정되는 이 허용되는 슬라이딩 양은 그 재료의 물성치와 그리고 이 메쉬 어떤 크기와 메쉬 퀄리티에 따라서 같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프릭션러스 컨택을 볼 건데요. 프릭션러스는 저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는 슬라이딩이고 가운데 보시면 여기가 모두 이제 2에 가까운 슬라이딩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애니메이션에서 한번 보면요. 이렇게 저 초기에는 이 가운데 쪽이 슬라이딩 되다가 점점 밀리면서 이 컨택되는 면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동했을 때 슬라이딩 디스턴스는 이 가운데 부분이 100분의 2만큼 슬라이딩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것도 애니메이션에서 확인해 보시면
컨택되는 면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그 값을 수치로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러프 쪽을 보시면 스테이터스 보시면 이 가운데가 여기는 이제 3으로 스티킹 일어나면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큰 마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슬라이딩 되진 않고 스티킹 일어나면서 컨택 면이 이동하는 이런 특성을 볼 수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딩 디스턴스도 거의 1000분의 2만큼 아까 본디드에서 본 그런 만큼 굉장히 작게 슬라이딩 되는 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요건 기본적인 걸 설명드렸고,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싶은 거는 제가 핀볼 크기에 따라서 이 만나는 면이 결정된다. 요것만 좀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 본디드 오신 다음에 핀볼 리전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값으로 바꿀 수 있는데, 요 레디어스 쪽을 보시면 지금 아까 100분의 몇 이랬는데 한 0.1로 바꿔볼게요. 0.1로 바꾸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구가 생긴 걸 볼 수 있죠. 이게 이제 핀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빨갛게 있는 이 타겟 면에 얘가 이런 핀볼 크기만큼 쭉 서칭을 한 다음에 이 구 안에 들어오는 반대쪽 타겟 엘리먼트를 이제 본디드 컨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면을 컨택 면으로 만들 건지 그걸 결정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비교를 위해서 그러면 이 노 세퍼레이션을 본디드로 바꿔주고 그냥 놔둬보겠습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우선 이니셜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여기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제너럴 이니셜 컨택 누르면 지금 첫 번째 이 컨택은 같은 본디드지만 맨 오른쪽 가시면 이제 핀볼 그 사이즈가 0.1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총 30개 컨택이 만들어지고, 이 두 번째 제가 다시 수정한 거는 디폴트로 사용했을 때 이 100분의 2.4만큼 핀볼 사이즈고, 그럴 때는 요 20개만 포함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해석이 다 되었고요. 일단 결과를 보면 둘 다 동일하게 이제 해석이 되었고, 스테이터스를 한번 다시 가서 볼게요. 보시면 지금 아까와 다르게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스티킹으로 잡힌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이제 요게 디폴트로 세팅된 핀볼을 이용했을 때는 이만큼 총 4 곱하기 2호에서 20개만큼만 이렇게 잡혀 있고, 그리고 가운데 이 구간만 이제 스티킹으로 나타나게 되는데, 이 컨택면을 보시면 이제 요 총 6 곱하기 5개에서 이 30개 엘리먼트가 다 컨택으로 잡히게 되고, 이 구간 모두 스티킹으로 잡힌 걸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실제로는 지오메트리를 보면 이만큼 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붙어 있는 게 아닌데, 만약에 핀볼 리전이 저렇게 크게 돼 있다 하면은 좀 실제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. 반대로 어떤 지오메트리 상에서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데 나는 일부러 갭은 있지만 다 묶어서 붙어 있는 걸로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일부러 요 핀볼 리전을 더 크게 잡으시면은 그 구간 안에는 붙어 있는 걸로 표현이 가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사용하시면 의도한 대로 컨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일단 접촉을 사용하실 때 각 타입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, 선형인지 비선형인지, 아니면 비선형이더라도 이게 슬라이딩이 어느 방향으로 허용이 되는지, 마찰은 어떤지 이거를 좀 이해하셔서 적절한 걸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컨택 설정 시 유의해야 될 것들, 컨택 사이드, 타겟 사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니셜 인포메이션에서 알 수 있는 컨택 툴과 솔루션을 한 뒤에 컨택 툴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 어떻게 활용하는지, 그리고 핀볼 리전까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컨택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말씀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영상을 또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이나 메일로 주시고요.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